우리 김지영님과 그다음에 최강우님은 이혼을 하셨고 다만 지금 재결합을 고민하면서 캠프에 참여하셨잖아요. 우리 최강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차피 원래부터 재결합은 좀 많이 있었고 네. 확실하게 다짐하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00%는 이르지 못하고 좀 고민 중인 거네요. 네. 아 근데 그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뭐 스킨십은 지금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터치는 있던데 저 보니까. 폭력의 폭력은 터치는 터치는 있죠. 있고. 예. 의미 있는 스킨십은 없는 걸로. 그렇죠? 예. 아니 만약에 스킨십이 있으면 이거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스킨십이 있다고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사실혼은 아니지만 아니고 혼인 의사. 중요한 단서는 되죠. 왜냐면 혼인의 의사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어떻게 마음속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같이 자니까 사실혼 관계다 이게 아니고요. 두 분의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똑같이 혼인의 의사는 없었던 거죠. 네. 네. 본인의 의사는 없어요. 네, 그냥 면접 교섭을 네. 조금 자주 한 한 느낌으로다가 거죠, 그냥. 네. 지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거의 공부하고 사는 있으니까. 거는 거의 같이 살고 있거든. 12시 넘어서 집에 가서 잠자고 다시 오는 거니까 오는 거, 네. 거의 하루 종일 뭐 같이 있는 거니까. 이혼한 사이잖아요. 네. 이혼한 사이인데 집을 그냥 숙박업소처럼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혹시 할 수? 보통의 이혼한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당연히 갑자기 비번 누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거 침입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혼을 했지만 거의 뭐 공동 육아를 하다시피 남편이 등하원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내일 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일 올 거야 말 거야? 내일 등원하려고 그러면 애들 등원시키러 오겠죠. 누가 봐도 합의화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걸 무슨 제재를 하겠어요. 그것도 있긴 한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는 124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끝이 냈었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 동안 양육비 받은 적이 없고 4, 5개월 전부터 받게 되었어요. 적을 때 한 49만 원? 그 정도 줬었고 그 정도 줬었어요.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대충 계산해봤어요. 한 4,400 정도, 4,40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아이 아빠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 밀린 걸 못 줬을 경우에 혹시 네. 구치소에 아, 이제 우리가 근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너 양육비 줘야 되는데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 빨리 이행해 하고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안 주면 그다음에 감치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과태료, 감치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양육비 안 줘, 나 배째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로는 못 넣는 거네요.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양육비 안 줘서 바로 범죄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기회는 주는 거죠.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다 좀 많이 꼴 받으면 신청해서 넣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네. 심한 경우에 징역까지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렇죠? 네. 가장 최근 사례가 있어요. 그게 158개월치가 밀린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1억 거의 6천만 원을 밀렸는데 징역 4개월 갔습니다. 징역 4개월 갔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신경을 진짜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가 얼추 계산을 하니까요.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전부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법률상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엄청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4,400만 원을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계산 안 해보고 이렇게 금액이 커졌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래도 자발적으로 지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 분이 이제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서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정한 게 있죠. 네네. 네,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 양육 그 기준 네, 산정 기준표 보고 그걸 그렇게 한 만드신 거였대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저 그때는 판사님이 네. 근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정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판사님이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세요. 본인이 그거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죠.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니까.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정했어요 그때? 영원에서 이렇게 돼 있길래 제일 낮은 그거, 구간으로 네, 했어요? 62만 원. 네, 62만 원. 아내 부담 부분을 안 뺀 것 안 같네요. 빼고 안 빼고 그냥 했나 보다. 남편으로 그냥 다 몰빵시켜 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과하게 게 잡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는 아니고 조금. 과하게 네. 양육비는 이제 내가 양육을 안 하니까 하는 분에게 양육하시는 대신에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육을 저분이 다 빨. 네. 근데 그 원래 거의 제가 했거든요. 원래 지금 다 했고 최근에만 조금 조금 했다. 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아, 있다. 하지만 했다. 상당히 좀 하긴 했다. 아, 하긴 그렇죠? 했죠. 네, 상당히 하긴 했다. 했으니까 까줘야죠 그러면. 그렇지. 아주 뭐 소장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육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면접 교섭 주 1회임에도 불구하고 주 7회를 거의 가면서 애 등하원 다 시키고, 그렇죠? 다 시키진 않았어요. 거의 다 시키고, 거의 거의 다 다 상당히 좀 많이. 좀 조금 많이, 그렇죠? 조금 많이 시키고, 봐요. 조금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사일이나 그것도 일정 부분 또 했고, 그렇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당한 금액을 사실 좀 재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좀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 당연히. 뭐 그러면 혹시 아빠의 생각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한다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일을 하고 그 기다려주겠다 다 갚을 때까지 한다 하면 그래도 한 3,500까지는 줄 수는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줘, 갑자기? 3,500까지 줘. 한 3,500까지는 줄 수는 있어가지고 아, 그래 양심 있게 그래도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900까지 깐 거야? 받아드리겠습니다. 3,500?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아는데 또 결국엔 말로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서 믿지도 못하겠고 거짓말 같긴 했었어요. 저분이 일단 뭐 지금 당장 직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애를 계속 보면 그 액수는 까줘야죠. 그거는 계산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그 김천으로. 아 다시 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떨고 갈 거라서. 아, 떨고 가요? 근데 얘 따라 붙는다면? 재결합 주소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찾아간다. 저기 김재영 씨도 심리 생리 검사를 했잖아요. 네. 남편의 어떤 외모가 네. 본인 스타일이라서 네. 본인 스타일이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절대 뭐 주소를 안 알려준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뻥이고. 이렇게 또 김천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김천은 얘기를 아니 해줬어요. 그리고 일단은 돈을 벌 때까지는 네. 케어하고 가사 도우미 하면서 네, 좀 양육비를 까는 게 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갈까요? 육아하고 가사 도우미 전담하면 한 달에 그분들 월급 뭐 30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돼요. 100명 이상 되죠. 그러니까 1년 봐주는 걸로 봐주고 딱 까지겠네. 그럼 봐주지 마. 그럼 그리고 돈으로 조금 이렇게 조율하시면 네. 되죠, 그거는 네, 그때 가서. 맞습니다.
저야 뭐 솔직히 돈 드는 게 없고 몸으로 때우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왕 할 걸 그냥 육아할 때도 몸으로 때운다는 생각으로 행동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비는 변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하면 되고 그러면은 혼인의 의사를 가져보고 재결합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3년 동안 계속 그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생긴 건 아닌데 뭐 아이들도 아이 아빠를 그래도 잘 따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계속 많이 들기도 하고 해서 다만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 내가 확신이 서겠다. 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온 그래서 제가 안 풀린 오해가면 되거든요. 이야기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좀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요구사항이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네네 이거는 네, 첫 번째입니다. 그 우리가 재결합하는 경우에 우리 미지급 양육비가 4,4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지급하기입니다. 이게 재결합 보증금의 개념이에요. 재결합 보증금의 개념이에요. 재결합 보증금은 또 뭐예요? 월세방도 아니고. 그러네. 아이 아빠의 의지를 일단 확인해 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이때까지 재결합하자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야기 나왔다가도 또 조금 뒤에 싸우면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되게 쉽게 내뱉다 보니까 재결합하게 됐을 때의 그 말에 대한 무게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서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마음가짐을 새로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단어는 좀 네. 낯선데 그럼 뭐 다시 나가면 다시 돌려줍니까? 보증금?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 지금 우리 마음을 약속하는 남편분이 금액.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해야 되는데 남편분 어떠세요 지금? 일을 찾아서 분할로 납부해야 됩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분할로 네, 그거는 가능해요. 분할로 주고 좀 여유 있게 좀. 그냥 재결합일 기준으로 10회. 네, 10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회면 100만 100만 원씩이고 뭐 본인이 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희 그 다음 거는요. 그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조금 있었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 유지할 때.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중간에서 역할 잘 해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좀 각오가 있었어요. 그거 같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재결합하면 연끊을 정도로 그냥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떠세요, 지영 씨? 이 얘기 듣고 좀 믿으면 안 가요. 저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연 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쉽게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보니까. 네. 네. 쉽게 대답하시네. 쉬운 남자. 입만 살아있네, 여전하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만 했으니까 당연히 뭐 연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겠지만 와이프를 위해서 저는 이 정도 각오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게 제 인생이고 제 가정을 지키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다음 번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250만 원 이상 벌어오는 경우에는 네. 남편의 용돈을 네. 30만 원으로 하고 만약에 월급이 250 미만인 경우에는 용돈을 10만 원으로. 네. 10만 원? 네. 10만 원? 10만 원? 대신에 근데 여기에서 담배값만 그런 거로만 담배값이나 그러면 10만 원에 술 한잔 PC방, 담배, 뭐 사 먹는 거, 뭐 커피 뭐 이거 다 다 들어가는 포함해. 거예요? 전부 다는 전부 다는 좀 무리겠죠,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면서도 하고도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10만 원으로. 무리죠. 성인이 한 달 동안 10만 원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1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3천 원입니까? 우리 강우님은 얼마 정도 쓰셔야 우리의 될것 같아요? 용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도 용돈을 요구하는 액수가 있는데 달마다 30인데 그 플러스에 이제 249만 원이 나왔다. 만 원 단위는 제가 가지는 건데 대신
5만 원까지 이제 제가 가지고 244만 원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용돈은 30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용돈은 30이다. 근데 월급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34만 원. 이렇게 뒤에 단자리가 있잖아요. 그 단자리는 자기가 갖겠다예요. 뒤에 꼬다리. 숫자 10,000원 달. 근데 양심이 있으셔서 상한을 5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내가 5만 원만 받을게. 그래서 최대 31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가 되겠죠. 월급이 찍히는 거에 따라서. 아, 그럴 거면 좀 재미도 그냥 그냥 30만 받아 그냥. 재미도 아유, 있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월급 나왔는데 그게 얼마 찍히는지 그 달에 그게 재미가 있잖아요. 달에 왜냐면 보험료 내고 이러면 달달 달라져요. 그게 살짝씩 조금씩. 아니 단자리가. 만약 234만 5,320원 이러면요. 43,520원 저 있고. 그럼 뭐 당연한 계산을 가지고. 그렇죠? 줘요 그냥. 아유. 그러면 철저하게 그 용돈에서 끝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 끝내셔야 아, 돼요. 네네. 무조건. 사실은 한 번씩 그 시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연 끊겠다고 그러더니 뭐 용돈 받을 생각. 연은 끊때 받은 용돈 적이 일방적인 있어가지고. 용돈은 받는 걸로. 아 그래 그거는 뭐 그것까지 어떻게 뺏어가기는. 그거는 상관없는데 자꾸 저랑 아이들을 팔아서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써야 된다. 팔아서.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난처해지잖아요. 생활비 줄 거다 이렇게. 그런 용돈이었어요 그게? 난처해지는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중간 역할 잘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랑 상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남편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좀 있는데요 보면. 네. 사실은 남편분도 문제긴 한데 아내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 아내분도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때리는 걸 좀 수위 조절. 와이프가 많이 때려요? 지금은 이제 솔직히 뭐 남자를 남자로 그냥 바위 깨는 수준으로. 다이를 깨요? 아니 문이 안 닫혀. 제가 장난을 치거나 하면 열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진짜 주먹으로 빡 치죠. 겁나 빠르게 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나쁠 수도 있죠. 저도 이렇게 여러 대는 아니고 네. 그래도 한 대 정도 이렇게 때리면 안 그게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아 정당방위 안 되죠. 네. 엄청 현재에 되게 부당한 침해여야 돼요. 그리고 방어하기 위한 정도까지만이어야 돼요. 근데 아내가 계속 때려. 이렇게 눕혀놓고 파운딩을 하기 시작했어 막. 네. 아주 현재 부당한 침해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입해가지고 못하게 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누를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 때릴 때 피하고 맞고 못하게 하고 막아도 세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제가 막잖아요. 응. 그럼 다른데 뭐 배나 그런데 뭐 그냥 오. UFC 마냥 이렇게 막으세요. 그래도 방어하는 훈련을 익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많으면 좀 아내분이 더 자주 남편 네. 때렸어요. 그러면 아이 아빠도 저한테 했었던 폭력이 있거든요. 너도 때렸으니까 나도 때린다.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터치도 하지 않겠다. 뭐 그래도 아내고 여자분이시니까 무조건 때리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버텨보겠다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로 네 어이가 없는 말씀이고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안 하시는 것으로 네, 재결합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조금 재결합에 대한 희망이나 의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서로 약속한 부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떠나고 난 뒤로는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가지고 아마 더더욱 좀 믿음 있게 네. 하려고 합니다.